안녕하세요. 위플랜 코리아 한영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사회자님이 저를 소개 안 해주시네요. 섭섭함을 아주 강력히 표출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저희 소프트웨어 중에 프리플래닝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프리플래닝이라는 소프트웨어 한글로 번역하면 사전 계획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디테일한 설계를 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필요한 리소스들을 설계하거나 또는 그 기초 설계 중에 하나인 P&ID 부분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우선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플랜트 또는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구조화가 필요하실 거예요. 이 구조화가 필요한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를 한다면 스마트 팩토리가 다루는 내용들이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들이에요. 플랜트나 또는 장비 단위로도 이제 다룰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 디바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찾으려면 어떤 장비든 어떤 플랜트든 구조화되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시키는 방법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랜에서 구조화를 시키는 방법, 물론 전기 설계를 하셨던 분들은 이퀄 기호나 플러스 기호 여러 가지 기호들을 사용해서 페이지 단위로 이제 구조화를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아무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기초적으로 이제 스타트 단계에서 구조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플랜에선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라인부터 디바이스까지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 해당하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내가 어떤 구조를 만들겠다를 이 오른쪽에 보시는 템플릿들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단위는 저는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긁어오시면 이 라인에 대한 정보 프로젝트 내부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이건 간단히 속성을 보여드리면 자, 이쪽에 IEC 파라나 346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호들 여기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라인 이름이나 라인에 대한 식별자 여러 가지로 미리 세팅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여기에 페인트를 가공하기 위한 공정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색상별로 있다면 이제 블랙 페인트를 만드는 공정, 그리고 블루 페인트, 그리고 레드 페인트 여러 가지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구조화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하나의 페인트 공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양들이 있죠. 제일 먼저 물론 액체를 담아줄 탱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탱크 쪽 가서 그대로 프로세스에 넣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공정에 어떤 탱크가 필요한지 여러 개의 탱크가 필요하다면 그대로 갖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탱크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의 탱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의 탱크 안에 당연히 액체의 액위를 체크하기 위한 레벨 센서, 그리고 P&ID에서 사용하는 컨트롤 루프까지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 자체에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실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것들은 여기 다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센서 그대로 갖고 와서 자, 여기에 넣어주시면 컨트롤 루프가 여기 탱크에 필요한 탱크 밑에 해당하는 항목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지금 컨트롤 루프만 구성했지 루프 안에 이게 어떤 센서가 들어가는지 자, 그 항목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센서 종류들 여러 가지 체크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액상 센서는 레벨 센서는 넣어놓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 센서 안에 보시면 파이프도 다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구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파이프 라인까지 넣어준과 동시에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골라서 넣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파이프 라인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스틸 라인, 자, 스틸로 되어 있는 라인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나중에 연결이 되면 이제 소스와 타겟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파이프에 대한 클래스도 사용하셔야 되는데 해당하는 클래스도 미리 세팅한 부분에서 내가 어떤 걸 쓸지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데이터들을 먼저 넣으실 수가 있고 이 파이프 라인에 보시면 모터 필요하겠죠. 모터가 아니라 펌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펌프를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자, 밸브가 필요하다면 또 밸브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플로우미터가 필요하다면 플로우미터 넣고
자, 이 밑에 센서가 필요하다면 이제 플로우미터 센서도 이렇게 배치를 해서 넣어주시면, 아이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하나하나 구조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구성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플랜트 전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한 달 내내 걸려도 완료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엑셀로 많이 관리를 하시는데, 그 엑셀을 가져오는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구조를 이렇게 세팅하고 난 상태에서 도면화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에서 먼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탱크가 필요하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탱크 그대로 갖고 와서 원하는 위치에 찍어주시면 되죠. 자, 나머지는 파이프에 대한 연결입니다. 여기 전기 설계자분들 많으시죠? 자, 흔히 보시는 이 플랜에서 얘기하는 이제 각도, 기역자 심볼을 이용해서 연결되는 포인트만 찍어주시면, 자, 파이프 정보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기존에 있던 파이프, 자,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나와서 위치만 선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이프에 대한 정보까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자세한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프 안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지 물질까지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속성 정보까지, 여기가 뭐 에탄올이 될 수도 있고 뭐 페인트 완성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특히 여기에 또 센서나 다른 컨트롤 루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특히나 이쪽에 컨테이너 밸브에는 컨트롤 루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세팅되어 있는 컨트롤 루프 원하시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해당하는 내용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 컨트롤 루프를 잠시 보여드리면, 자, 이 컨트롤 루프에는 내가 어떤 것을 측정할 건지, PNID 보면 4대 측정값이 있죠. LDPF, 레벨과 그다음에 템퍼러처, 그리고 프레셔와 F는 플로우. 이 4개에 대해서 뭐 어떤 걸 측정하는지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컨트롤 루프가 하는 역할, 뭐 센서, 단순한 센싱 역할인지, 인디케이팅 역할인지, 레코딩인지,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이제 고유 넘버링, 해당하는 내용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면화 시키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구조를 먼저 설정하고 구조를 이용해서 이쪽에 도면화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하나하나 하시게 되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보통은 이제 PNID 작성하기 전에 이런 컨트롤 루프나 사항에 대해서는 엑셀로 많이들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구조화시켜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 전에 저희 이 플랜 매크를 이용해서 한번 배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페인트 구성 공정을 제가 임의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탐색기 왼쪽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자, 아까는 탐색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빼서 이쪽 화면에 넣었다면, 지금은 화면에 배치함과 동시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구조화로 넘어오는 역방향 설계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어느 게 먼저가 됐던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엑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미 여기는 하나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배치되어 있는 속성들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속성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여기에 보시면 뭐 마운팅 랭스라든가 뭐 파이핑 이너 다이어미터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고요.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레벨 게이지이기 때문에 이제 리미테이션 값들, 어퍼와 로어 이런 것들 다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하나하나 타이핑 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다 외부에서 엑셀 파일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당하는 파일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뭐 금방 걸리는데, 데이터가 많으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엑셀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부분도 보시면, 자, 여기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뭔가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체인지라는 내용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게 이제 LS++21이라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제가 보였던 셀들이 비어 있었잖아요. 리미트 값들이.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거고,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신규로 들어온 것들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어떤 게 신규로 들어왔고 어떤 게 변경이 됐는지 이 상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 이제 누름과 동시에 여기 해당하는 레벨들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규로 만들어진 걸 하나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도면에 없이 새로 신규로 들어온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이 컨트롤 루프 동그라미가 옆쪽으로 늘어났죠. 이 ISE 5.1 규정에 보면은 이 글자가 보통 이제 5글자를 리미트로 두고 있는데,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동그라미를 가로 쪽으로 늘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편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분명 리미트 값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들을 국제 표준 규격에 맞춰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탭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자, IEC 표준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 부분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이쪽 레벨 센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쪽에도 해당하는 값들이 자동으로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PNID에 대한 PNID 설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기존의 엑셀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조화에 의해서 해당하는 도면들 또는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쉽게 추려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파이프에 대해서 뭐 특정 레벨별로 이제 지정을 했었는데, 이 파이프에 대한 경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 정의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 화면에 이제 화살표가 노랗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하나의 파이프고요. 파이프 라인에 이런 이제 구성품들, 액세서리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이 파이프에 대해서 뭐 중간에 끊어버리고 새로운 파이프 정의를 내리겠다 싶으면 이렇게 끊어주실 수가 있고요. 또 이건 더해서 이 파이프에 써야겠다 하시게 되면 그냥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물질의 흐름 경로도 화살표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설계하면서 내가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PNID에 대한 얘기였고요. PNID에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상호참조 기능인데, 파이프도 PNID 여러 개의 페이지에 쪼개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상호참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페이지에서 넘어오는 것도 이미 아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태그를 동일하게 맞춰주시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 페이지 넘버. 자, 이것도 이제 국제 표준 규격에 의해서 그 값들을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뭐 따라가기.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 파악하시면서 설계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PNID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전 계획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PNID는 실제 도면이에요. 근데 도면을 그리기 전에 리소스에 대한 플랜도 세우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이 페이지 장비나 플랜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듈화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의 모듈화를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아까 이아름대리가 했었던 하네스 프로지라는 데모에 그 컨베어 라인이 있었죠. 그라인딩 머신인데, 그걸 좀 이제 컨베어별로 쪼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치만 해주시게 되면 이제 하나의 라인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정확하진 않겠죠. 사전에 리소스를 파악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컨베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리소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PLC I/O 개수 당연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위해서 PLC 디지털 인풋이 4개, 아웃풋이 3개, 아날로그는 몇 개, 뭐 이런 형태로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내용들도 담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뭐 이제 설치에 필요한 것, 그리고 뭐 플래닝에 필요한 것,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작업할 때 필요한 시간들, 그리고 시간적인 사항들을 넣어놨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항목들로 구성을 해서 나중에 리소스 플랜을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전 계획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리소스들이 필요한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실제로 이게 구성되는 요소들을 보시면 자, 이 구동 모터에 대해서 필요한 I/O를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풋이 4개, 아웃풋이 3개 필요하다.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 구별해서 세팅을 해 놓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화 시키면서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다 가져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시는 이제 PLC 어드레스예요. PLC 어드레스는 모든 I/O가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유의 어드레스들을 그대로 할당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에 대한 내용도 따로 뽑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마치시게 되면 자, 문서화 작업 필요하시잖아요. 자, 이 플랜은 문서 작업이 상당히 자동화되어 있고 아주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많이 알고들 계신데 자, P&ID 또는 프리플래닝에서 어떤 문서들을 뽑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이틀 페이지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아까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데모에서 보셨던 뭐 스펙이라던가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저는 이제 P&ID 쪽만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파이핑 데피니션. 자, 이 플랜트 또는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파이프에 대해서 모든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특정 파이프에 대해서 이제 오일이 지나가는 파이프는 클래스가 뭐고 압력이 뭐고 이제 연결되는 직경이 얼마인지 뭐 길이 정보 그다음에 이제 계획에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이제 파이프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프롬프트 정보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요. 이 파이프 프롬프트 정보 안에 액세서리들이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 액세서리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형태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이프 라인을 구성할 때 밸브가 필요한지 또는 펌프가 필요한지 플랜지가 필요한지 이러한 항목들을 여기에서 다 뽑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펌프에 대한 위치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바로 이제 도면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P&ID에 사용된 계기들 있죠. 계정기, 개장 품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내실 수가 있고요. 이 해당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계획 데이터도 뽑으실 수가 있고 이게 필요 없으시면 이제 템플릿만 바꿔주시면 이런 거 없는 데이터로 바로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리스트들 마찬가지로 P&ID에 있는 디바이스들 디바이스 태그까지 뽑아내면서 이 해당하는 이제 펑션 텍스트 기능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뽑아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레벨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형태로 많이 적용을 하세요.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만 입력을 해주시면 실제로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그래픽 데이터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이제 부품에 대한 데이터까지 이렇게 해체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파이프에 대한 클래스 명세서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위쪽에 있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항목들이고 이 파이프 클래스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속성들을 추가해서 아래쪽에 자동으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자면 보통은 이제 데이터 시트를 많이 뽑으세요. 개장 포맷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FC1 플로우 컨트롤러죠.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러에 대한 사양들 이쪽에서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리미트 값이나 뭐 다른 사양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안 나오는 것들인데 여기 레벨 센서들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이렇게 테이블화해서 나중에 문서화하기도 상당히 쉽게 되겠죠. 제가 이제 P&ID를 설계하시는 분들을 한 번씩 만나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세요. 플랜트 안에 그냥 개장품이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수천 개, 뭐 많게는 수만 개까지 사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뽑을 수 있다면 상당히 업무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P&ID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자, 이걸 전기 설계하고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레벨 센서라든가 모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자, 여기 정기적인 시그널들이 정기적인 회로도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레벨 센서라든가 이제 모터라든가 그냥 간단하게 페이지 탐색기로 넘겨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규 회로도도 자동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터 회로를 넘겼기 때문에 지금 모터 회로가 생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PNID 또는 이쪽 구조화할 때 기초적으로 만들어놨던 데이터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전기 도면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필요한 IO나 이런 것들도 정보들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 빠짐없이 설계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금 정규 회로도잖아요. 정규 회로도에서 PNID 초면으로 이동하시면서 실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이 플랜 프리플래닝에 대한 데모였고요.